네, 오늘은 6월 8일, 지금은 6시 50분 정도, 오후 6시 50분입니다. 여기가 여름이 되면 해가 매우 길어져가지고 거의 9시 넘어서까지 굉장히 밝습니다. 8시 돼도 거의 뭐 한 3, 4시 된 것 같이 한국으로 따지면은 지금 6시, 거의 7시가 다 됐는데도 거의 대낮같이 밝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2차 면접 후기와 결과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면접 오퍼가 들어온 그 회사가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오늘 면접을 봤고요. 그거까지 해가지고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똑같은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찍은 거는 찍고 확인해보니 수음이 안 돼서 나 버렸고, 두 번째 찍은 거는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다시 좀 찍어야 될 것 같다 판단돼서 다시 찍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찍었을 때까지 사실 그 면접 두 번째 회사 오늘 면접을 보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요거까지 같이 내용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같이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감기 걸려가지고 약간 목소리가 좀 갔는데 말하는 중간중간에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면접 본 거 후기와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면접은 지난주 화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화요일 날 보고 바로 수요일, 목요일 오전에 제가 아마 결과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넘게 걸릴 줄 알았는데 결정을 빨리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면접이어서 그랬던지.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2차 면접에 합격을 해서 지난주에 최종 오퍼까지 받았고요. 지금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서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가 4월 15일 날, 딱 2026년 4월 15일 날 영국에 도착을 했고요. 그때가 수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는 그냥 잠도 뭐 잘 자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냥 좀 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취업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보통 2개의 이력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3개까지 쓴 날도 있었는데 거의 뭐 하루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고 하나 쓴 날도 있었는데 뭐 그것도 개봐야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거의 2개씩 면접 시비를 쓴 것 같고요. 그 시비를 그러면은 얼마나 제가 지금 최종 합격 얘기 들은 것까지 7주가 걸렸는데 그 첫 번째 면접을 준비하면서는 제가 그때 면접 통보를 뭐 목요일인가 곧 받았던 거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받았나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뭐 주말까지 포함해서 4일 동안은 면접 준비만 하느라 사실 이력서를 그때 하나도 안 썼고 그리고 두 번째 면접 준비하면서도 사실 제가 안 써가지고 뭐 한 6주 쓴 거에서 에이전시나 뭐 어떤 경로로든 피체크로든 연락이 온 회사를 따지면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개 정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질문 같은 거 좀 해주었고요. 거기서 실제로 면접으로 이어진 거는 이제 3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3건 중에 이제 한 건이 최종 합격이 된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빠르면 4개월 혹은 6개월, 제 친구 말로는 사실 한 10개월, 뭐 1년까지도 걸릴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게 뭐 아무래도 지금 영국이 그렇게 경기가 좋은 상황도 아니라고도 하고 취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하고 또 저는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예상 사실 했었고 뭐 유럽
영어에 제가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어를 뭐 네이티브처럼 완벽하게 구사를 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다만 비자가 있으니까 비자에 대한 부담을 회사에서 덜 수 있다는 점과 뭐 따지고 보면은 엔지니어의 경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제 그걸로 제가 왔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대학을 다니시고도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몇 분 뵙고 그리고 다양한 경로로 이제 영국으로 이주를 뭐 해 오시는데 구직 준비 중이라고 이제 하시지만 실제로 그게 잘 안 돼서 꽤 오랫동안 구직을 하지 못한 상태로 계시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사실 주변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누구나 처음 오는 사람이면은 그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저는 그런데 겁을 별로 먹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겁을 많이 먹는 편이었죠. 그런데 겁을 많이 먹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좀 휘둘리기도 하고 그런 편이었는데 제가 긴 시간을 뭐 사는 건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가능하면 좀 해보고 살아왔던 경험, 그러니까 비교적 도전을 해본 경력이 조금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영국에 오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제가 여기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유럽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영국에 뭐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주변에 영국으로 취업을 해봤다 뭐 이런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치만 저에게는 뭔가 한국에서의 생활에 불만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취업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 제 경력을 잃고 새로운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서는 별로 흔들림이 없었고요. 제가 안 돼도 상관없다라고 앞에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돼도 안 돼도 뭐 아무 상관없다 그렇다기보다 혹시나 되지 않더라도 멘탈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평소에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해서 원래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억지로 뭔가를 더 한다거나 짜내지 않고 좀 힘들면 그날 하루 이력서를 안 쓰기도 하고 뭔가 되게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인지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취업이 좀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 쓸데없는 서두가 좀 길었는데 2차 면접 후기를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합격이 이미 된 상황에서 2차 면접 후기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면접관은 두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MD 한 분과 디파트먼트 매니저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참석해 주셨고 MD는 이제 매니저 디렉트이시니까 제가 일하게 될 곳의 전체 디파트먼트의 헤드이시고 그 내부에 이제 사실 디파트먼트 매니저라고 하지만 거의 팀 매니저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 팀 매니저 하이어 매니저급이랑 면접을 보게 됐고요. 면접 내용은 엄청나게 특이한 건 없었고 예상 가능한 몇 가지였는데 이제 디파트먼트 매니저께서 질문하셨던 거에서 사실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너무 특이해서 대답을 못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면 질문들을 몇 가지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일하게 될 이 롤에 대한 프로세스를 물어보는 거였는데요.
1차 면접에서 저의 매니저이시죠. 그분이 이 롤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매우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좀 나름 긴 시간을 투자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이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도와 이해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 예상을 했었더라면 조금 더 다듬어진 내용으로 답변을 했을 텐데 어느 정도 기억은 하고 있지만 갑자기 받은 질문이라 조금 뒤죽박죽 얘기를 좀 했고요. 그 외에도 방금과 유사한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마치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스크립트를 대답하기보다 조금 자유롭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MD 질문에서도 스크립트 반 그리고 스크립트를 섞어서 여러 가지 스크립트 내에 있던 것들 여러 가지 섞어서 반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2차 면접은 1차 면접보다 예상 질문이 좀 빗나간 것들이 많아서 사실 대답을 제 기준에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하면 어그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사실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난 거니까 2차까지 올라간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HR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합격을 해서 오퍼를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유선으로 오퍼 내용을 다 한번 훑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을 메일로 주셨고 메일로 주셨던 거는 도큐먼트를 주셨던 건 아니고 그냥 그 메일에다가 이러한 내용으로 오퍼를 나갈 건데 승인을 하겠느냐라는 가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승인 절차같이 그런 내용이어서 내용 보고 질문할 사항들 제가 한 번 정도 통화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던 거 말고 그 외에는 거의 그냥 거기 있는 내용대로 다 승인을 했고요. 제가 금요일 날 메일을 회신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을 승인한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회신을 했고 아직 제가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계약서는 못 받았고 메일은 회신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계약서를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겠다라고 메일을 주셨고 그 계약을 여기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보니까 몇 가지 또 문서를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후기를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진행이 되면 되는 대로 또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A 회사라고 칭하겠습니다. A 회사에 대한 1차 면접과 2차 면접 그리고 합격까지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요. 이제 B 회사 오늘 면접을 본 회사입니다. B 회사는 조금 스타트업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조금 더 집중된이라기보다 엔지니어링을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고 제가 지원한 롤은 차량 평가 엔지니어입니다. 그 회사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나면 그게 차량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는데 처음에 그 JD에는 차량 평가 엔지니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사실 면접도 거의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을 면접 실제로 보면서 이제 매니저가 설명해 주는 걸 보니까 차량 평가도 있지만 TC 작성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릴리즈 이런 것도 있고 생각보다 그 핸즈온으로 하는 차량 평가보다 그 외에 부수적인 업무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질문에 대한 준비 자체가 조금 미흡했다. JD를 보고 질문을 좀 작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면접에서 사실은 거의 스크립트 했던 내용은 거의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전부 다
그냥 즉흥으로 제가 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대답을 이제 했었는데요. 일단 회사는 런던에 있어서 런던에 근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저희 팀이 아니죠. 제가 지원한 이 롤의 팀의 경우는 런던은 아닌 것 같고 정확히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잡이어서 어차피 재택근무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차량 평가가 있는 때 혹은 뭐 평가를 해야 될 때 그 본인의 판단 하에 사무실을 가면 된다고 이제 했습니다. 물론 풀출근도 당연히 선호하면 가능하고요. 하이브리드라는 점이 사실은 A 회사의 경우는 100%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영국이 이제 9 to 5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여기는 아시아 회사여서 그런지 8 to 5로 해서 결국 8시간 풀근무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B 회사의 경우는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사실 뭐 물론 근무 시간 9 to 5라는 뭐 어떤 근무 시간이 있겠지만 조금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플렉시블하게 운영이 가능하니까 근무 시간이 뭐 매우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A 회사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출장 가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출장 가는 게 덜 힘들어서 뭐 선호한다 이렇다기보다 몸은 더 힘듭니다. 몸은 더 힘든데 사실 사무실에서 다른 이제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있고 또 사무실에 있으면 사실 뭐 매니저랑 같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이제 매니저랑 같이 있는 환경보다 저는 좀 밖에 나가서 차라리 손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스스로 뭔가 일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저한테 좀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출장이나 핸즈온 잡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 A 회사 같은 경우는 출장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공장인 중국으로도 출장을 가는 경우가 사실 그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고 뭐 필요시 다른 출장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었는데 그 어, 차량 평가를 한다고 하면 물론 차량 평가하는 곳이 뭐 외부에 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출장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무실이 일단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사실 엔지니어의 경우에 출장이라는 게 그래봐야 랩실 정도 뭐 테스트를 하는 공간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프로젝트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런지 뭐 독일이나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수주를 받은 게 있어서 개발해야 되는 게 있어서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뭐 국가들에도 출장을 가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또 저한테 상당히 매력 있게 느껴졌고 그리고 업무도 뭐 풀 핸즈온이 아니라 그 외에 TC를 작성을 한다던가 좀 TC를 크리에이트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은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력을 쌓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오히려 핸즈온만 있을 때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시작을 했는데 면접 질문들이 다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스타트업이고 지금 팀원도 현재 매니저 포함 2분 계시고 이제 한 사람을 더 뽑는 건데 사람도 많지 않고 스타트업이고 하다 보니 아직 프로세스나 체계가 좀 갇혀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특이한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것들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비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은 그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던가 뭐 그럴 경우 너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을 해서 테스트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어가지고 어, A 회사의 경우는
다 대답이 가능한 질문이었죠.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 바탕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 두 번째 잡의 인터뷰,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저는 어렵거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뭔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런 질문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면접 답변이 사실 그런 질문들의 경우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면접관님께서도 본인도 지금 여기서 일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러한 환경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너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걸 묻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답변이 정답이 있는 대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명쾌함의 정도를 따질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위험 대처 방안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커리어의 심도도를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좀 명확한 근거가 전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족함이 조금 아직 있는 편인데, 마침 딱 그런 걸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인터뷰 내내 상당히 사실 당황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총 1시간을 했고 45분 정도 제가 질문을 받았고 나머지 15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패턴이었고요. 45분 동안 다른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이런 상황이면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반대로 드릴 때 제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너가 이 롤을 하면 가장 큰 챌린지가 뭘 것 같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이 반대로 이 롤에서 가장 큰 챌린지가 무엇일 것 같냐라는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질문이었어요.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왜냐면 회사가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될 때가 있다, 아니면 뭔가 개선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내용들 제가 많이 들으니까 저도 과연 이 회사와 이 롤이 얼마나 그렇기에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시나라는 궁금증이 이제 생기니까요. 이 롤의 챌린지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롤에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미 제가 답변을 다 끝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 특별히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궁금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어느 정도 못한 것일까 혹은 잘한 것일까라는 거를 평가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 아무래도 이 매니저도 그 전에 했던 일과 지금 하는 일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본인도 많이 다시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워낙 프로세스 개선이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조금 willing to learn의 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참 이거 두 개 다 아니었네요. 첫 번째 질문은 상당히 좀 외람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매니저분께서 이전에 JLR, 그러니까 제기어 랜드로버죠. 제기어 랜드로버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링크드인에 찾아보니까 JLR에서 바로 오신 건 아니고 그 중간 단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 경력은 제기어 랜드로버였다. 사실 제규어 랜드로버라고, 영국에서 제규어 랜드로버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직업이죠. 복지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 OEM에 다니다가 이렇게 벤더에 와서, 그리고 여기는 또
인데 온 이유가 굳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고 어, 답변이 여기가 좀 더 업무가 다이나믹해서 라고 제가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새롭고 다양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들이 본인이 그거에 더 맞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이 직무에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제가 그때 나도 그런 다이나믹한 거 좋아한다라고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아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런 거를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은 사실 저는 스타트업이라서 흔히 말하면 워라밸이죠. 좀 야근이 좀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거든요. 그런데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한다고 이제 하니까 근무가 그게 근무 환경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른가 싶어가지고 이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드렸던 질문이 뭐냐면 입사를 하게 되면 배우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냐. 사실 제가 경험했던 한국 회사에서는 그것들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실 저는 전혀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와 배우는 걸 동시에 시작을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시간을 회사에서 따로 많이 할애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초반에 할애를 조금 해주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배우는 걸 한다기 배우는 시간을 따로 할애하지 않고 업무를 하면서 부딪히는 뭐 그런 류의 보통 그래서 동시에 간다라고 말하기도 너무 저는 매우 좋게 말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일단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단 하는 그래서 일이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뭔가 다시 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야근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처음엔 배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라는 이제 개인의 몫으로 넘겨지는. 그런데 여기 매니저의 답변이 좀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제 질문을 듣자마자 너무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능하다. 너무 가능하다. 내가 절대로 새로운 사람에게 여긴 다 경력직을 지금 뽑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에게 당장 뭔가를 해달라고 뭐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충분히 배울 시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배우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지. 누군가에게 있어서 입사를 하자마자 바로 퍼포먼스를 낸다거나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실제로 그 앞에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자녀가 이제 둘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근무를 이제 하시고 하시니까 회사에서 충분히 워라밸을 지켜주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이 매니저님의 톤 오브 보이스 그런 어조와 이 매니저가 설명해 주시는 회사의 근무 환경 그리고 팀 내의 분위기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어쩌면 제가 이런 회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회사 이런 회사를 기대하고 어떻게 보면 영국으로 온 거거든요. 이런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기대했던 전형적인 그런 느낌의 좀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는 좀 작지만 팀도 좀 작지만 소통이 상당히 되는 그리고 서로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탑다운으로 위에서 업무 지시가 내려온다기보다 조금 더 유동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환경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그렇게 끝이 났고요. 제가 지금 첫 번째 회사의 오퍼를 받아서
A 회사의 오퍼를 받아서 사실은 답변을 해줘야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그쪽 두 번째 회사의 HR도 아시고 저희 제가 오늘 면접을 본 이 매니저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면접 결과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빨리 HR에서 바로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매니저님은 면접 보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셨고 그걸 바로 HR에게 통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메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직 메일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메일을 좀 받지 않았고 사실은 A 회사와 이미 지금 계약을 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회사와 두 번째 면접을 본다고 한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B 회사의 롤, 그 직군을 저의 우선순위, 그 프라이어리티로 찾고 있었고 그리고 근무 환경을 들어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마음이 B 회사 쪽으로 기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A 회사의 경우는 흔히 말하면 대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OEM 회사니까요. 두 번째 회사는 스타트업이고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뭐 유명한 누구나 들으면 다 알만한 IT 회사에서 투자도 받고 해가지고 완전히 불안정한 회사다라고 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미국에도 사무소가 있고 유럽에 또 몇 군데 사무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너무나 스타트업이라서 진짜 하이리스크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뭐 그래도 안정적인 대기업에 비한다면 당연히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직무나 근무 환경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가지고 사실은 2차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윌링하게 2차 면접을 좀 보고 싶고요. 그때는 조금 더 마음가짐을 좀 달리해서 사실 제가 1차 면접 되게 해이해져가지고 준비를 좀 별로 안 했거든요. 2차 면접이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은 좀 준비를 잘해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뒤에 후기 내용들은 뭐 어느 회사에서 어떤 메일을 받든 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